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3년 2회 필기 전기 자기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의한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여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한 사람 누구인가? 바로 패러데이입니다. 전기의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의해 유도 기전력이 발생하여 코일의 유도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패러데이가 발견했겠죠. 자, 그 다음에 단면적 4cm 제곱의 철심에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자속을 통하게 하려면 2800의 자개가 필요하다. 이 철심의 비투자율은 얼마이냐? 자, 이거는 자속밀도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자속밀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자, 이 자 속에 B 적혀 있는 거, 이 자 속에 파이 퍼 S, 이 자 속에 뮤 퍼 H, 뮤 H 퍼가 아니라 뮤 H, 요거 다 같은 자속밀도예요. 이게 자속밀도인지 전속밀도인지 헷갈려서 이렇게 전속밀도는 전을 생각하고 자속밀도는 우리 길이 재는 자를 생각합니다, 항상. 그래서 자속밀도는 요 형태도 있어요. S분의 Q. 그래서 이 자속밀도를 생각하느라고 많은 이 검은색 볼펜은 떠올리면서 푼 건데 엉뚱하게 틀렸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이 자속이 있죠. 파이가 있고 단면적이 있으니까 요걸로 풀면 됩니다. S분의 파이, S분의 파이 다 같은 거예요. S분의 파이 그러면은 S분의 S는 뭐죠? 4분의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이거는 뮤 H랑 같죠. 그럼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비투자율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우리 뮤 제로는 알잖아요. 뮤 S를 구하는 거니까 뮤 제로는 뭐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죠. 그럼 요걸 넣고 저쪽에 하려면 자개가 H예요. 자개의 색이나 자개 그러면 H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개 그러면 전개의 색이나 전개나 E예요. 그럼 자개라 그러면 H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개의 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H에 2800을 넣어주면, 그래서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러면은, 이게 아니군요. 그럼 적어볼까요? 그러면 4분의 안 적어 6 곱하기 4, 요거는 이제 뭐 곱하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대충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에다가 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에다가 H는 얼마죠? 2800 곱하기 뮤 S 해서 이렇게 전개해서 풀어주시면 답은 427이 나옵니다. 다 이렇게 이항해서 풀어주시면. 자, 그 다음에 유전체 A, B의 접합면에 전하가 없을 때 각 유전체 중 전개의 방향이 그림과 같다면 전개의 E2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이 그림이 조금 생소해서 이 사인, 코사인을 생각하면서 풀려다 보니까 틀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전체 경계면 조건 있죠. E1 사인 시타 1는 E2 사인 시타 2예요. 그래서 이제 2가 나오면 무조건 사인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E2는 어떻게 되겠어요? E2는 요거를 이항시켜주면은 사인 시타 2분의 사인 시타 1 곱하기 E 1이 되겠죠. 그래서 유전체 경계면 조건은 2가 나오면은 사인이 나오고 D가 나오면 뭐죠? 코사인이 나오죠.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커닝 페이퍼를 한번 넘겨볼까요? 커닝 페이퍼.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입실론 1분의 입실론 2는 탄젠트 1분의 탄젠트 시타 1분의 탄젠트 시타 2 요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D는 D1 코사인 시타 1는 D2 코사인 시타 2 요런 것도 있었죠. 그러니까 2가 나오면은 항상 사인이 나와야 돼요. 세상에 이거를 틀리다니요. 세상에. 자, 그 다음에 4번 유전율이 9인 유전체 내의 전개의 세기가 전개의 세기 하면 뭐였죠? 전개의 세기는 2죠. 2.
자개, 전개, 그냥 전개 나와도 2, 전개의 색이 나와도 2입니다. 전개의 세기가 이 100V일 때 유전체 내에 저장되는 에너지 밀도는 몇 줄 퍼 메타. 줄 퍼 메타는 뭐죠? 줄 퍼 메타. 줄 퍼 메타는 단위 면적당 에너지 밀도죠. 그러니까 에너지, 단위 면적당 에너지죠. 그러면 우리가 그 힘, 단위 면적당 힘 많이 외우는 식. 여기 또 검은 볼펜으로 2분의 1 뮤 h 제곱이었는데 이게 아니야. 이거는 유전율이 나오니까 W는 2분의 1 엡실론 2의 제곱 요것도 있고 또 2분의 B의 제곱하고 엡실론 나눠주는 것도 2분의 1 BH 요것도 있죠. 다 같은 거죠. 요거였는데 어쨌든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맞췄습니다. 그런데 유전율이 9죠.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왜냐면 전개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2분의 1에다가 9 곱하기 요거는 100이니까 이렇게 100의 제곱을 해주면은 요거는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4.5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4.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전체 내의 변이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다. 이 변이전류 나오면 유전체 하면 변이라 그랬죠. 우리 돌연변이 유전, 돌연변이는 유전에서 나오는 거죠. 돌연변이 유전. 그러니까 유전을 하다 자식을 낳다 보면은 돌연변이가 생기고 그 유전과 관련되는 거겠죠. 그래서 변이 나오면은 유전이라고 했죠.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걸 묻는 거예요. 그 변이 전류는 또 자개를 발생시킵니다. 자개.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유전하려면 또 자식을 또 낳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유전체 자개 발생. 변이 전류하면 유전체 문제, 자개도 발생시킵니다. 그 다음에 반사계수 로가 0.8일 때 정제파 B를 S 데시벨로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데시벨로 표시하면 20 로그 10 그러니까 20 로그 10을 취해준다고 미시 10인 단위 로그를 취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9인지 9분의 1인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문제를 풀지 않아서 틀렸습니다. 근데 9 하려고 했어 원래는.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이 정제파 B는 1 마이너스 로분의 1 플러스 로래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일 때는 절대값을 붙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1 마이너스 0.8에다가 1 플러스 0.8이니까 9가 나옵니다. 그래서 20 로그 10의 9. 자, 그 다음 7번. 비투자율이 2500인 철심의 자속 밀도가 5이고 철심의 부피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일 때 이 철심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아까 똑같은 문제죠. 이 철심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기 에너지는 몇 줄인가 물었죠. 그러면 우리가 자속 밀도는 뭐예요? 자속 밀도는 2분의 1 뮤 h 제곱이죠. 2분의 1 뮤 h 제곱인데 이건 단위 면적당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최적을 곱해주면 이 철심에 저장된 자기 에너지가 나오죠. 여기에 부피가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냥 곱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h가 5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뮤 h에다가 요거 부피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뮤가 4파이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B 투자율 2500이라고 했죠. 그래서 2500을 해주고 5의 제곱 곱하기 부피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해서 근데 여러분 이게 5, 25니까 이거 약분이 되고 4 약분되고 그러면 4 약분 이게 됐잖아요. 이게 약분이 되고 그럼 2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답이 이거라서 5가 왜 남죠? 5는 이렇게 약분이 되는데 요거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답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약분되고 하면은 이게 왜 5파이가 되나요? 5, 25 약분되잖아요. 4 약분되잖아요. 그리고 2는 남아있는데 약분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극판 간격 D, 면적 S, 유전율이 엡실론이고 전전 용량이 C인 평행판 콘덴서에 V는 VM sin WT 오메가 T의
전압을 가했을 때 변이전류. 이 변이전류에 대한 걸 제가 잘 이건 외우세요. 그냥 오메가 CV M 코사인 오메가 T. 그럼 다른 그러니까 사인이 이게 요게 V가 사인일 때는 코사인이 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변이니까. 변했잖아. 사인이니까 변했으니까 코사인이 오고, 그냥 오메가 T는 똑같고 VM도 똑같죠. 그런데 근데 앞에 오메가 CV, 오메가 C를 곱해줘야 된대요. 오메가 C 방향은 똑같대요. 방향은 똑같군요. 그래서 코사인이 있고 방향은 똑같고, 자 일단 사인이라서 틀렸고, 이건 볼까요? 요건 똑같네요. 요것도 똑같네요. 근데 방향만 지금 다르네요. 그죠? 방향은 똑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내도체 반지름 4파이 분의 1의 1, 외도체 반지름 파이 2분의 1인 동신구 사이를 유전율 엡실론인 매질로 채웠을 때 도체 사이의 정전용. 여러분, 정전 용량은 이것도 다 외워주셔야 되는 건데, 정전 용량은 어디다가 적어놨냐? 자, 여러분, 정전 용량은 우리가 여기에 정전 용량이란 건 여기에 이제 채워지는 그런 뭐 에너지 같은 거, 채워지는 에너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애들, 이게 Q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긴 애들, 정상적으로 생긴 애들의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긴 애들의 정전 용량은, 여러분, 우리 원효대사가 해골 바가지에 물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시겠어요? 요 턱뼈에다가 마시겠어요? 아니죠.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이 해골에다가 물을 넣어서 마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저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거꾸로 해서 요렇게 요 안에 이 눈은 없어. 눈알은 다 빠져버렸겠죠. 해골이니까. 그래서 여기 4파이, 근데 V를 거꾸로 한 거야. 여기 V. 이렇게. V를 거꾸로 한 애를 여기 4파이 입실론 R. 요게 정전 용량이에요. 정상적으로 생긴 애들의 이빨 4개밖에 안 남았어. 정상적으로 생긴 애들의 정전 용량은 4파이 입실론 R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거는 요거입니다. 요거는 R도 없어요. 이빨 2개 빠졌어. 4파이 입실론 R인데 밑에 A분의 1, 작은 것분의 1, 큰 것분의 1로 이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거예요. 요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긴 애들은 그냥 정전 용량 C가 4파이 입실론 R인데, 요렇게 생긴 안에 또 원이 하나 더 있는 애들은 4파이 입실론 R도 없어. 이빨 2개 빠졌어. A분의 1, B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요 문제점. 여기서 내도체 반지름 4파이 엡실론 분의 1, 외도체 반지름 파이 엡실론 분의 1일 때 동신구 사이 유전율 엡실론인 매질로 채웠을 때 이 정전 용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4파이 엡실론 분의 1이니까 4파이 엡실론 빼기 파이 엡실론 분의 1분의 1이니까 파이 엡실론이겠죠? 그러면은 분해 하고, 지금 그 다음에 아까 그거 뭐라 그랬어요? 4파이 엡실론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요 4파이 엡실론 그러면은 이건 1파이 엡실론 1파이 엡실론 4, 그러면은 4파이 엡실론 빼기 4파이 엡실론은 3파이 엡실론이겠네요. 3파이 엡실론. 그리고 4파이 엡실론, 이건 약분이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가 나왔습니다. 이거 풀었습니다. 세상에는. 이거 풀었어요. 이거. 여러분도 이 공식 외워주셔야 됩니다. 전자기학은 공식 외워야 돼요. 자, 요거. 정상적인 애들은 어떻게, 정전 용량이 얼마라 그랬죠? 4파이 엡실론 R.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애. 요렇게 생긴 해골은, 요렇게, 4파이 엡실론 R도 없어. 이빨 2개 빠졌어. 분의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한히 넓은 도체 평면에 면밀도 시그마의 전하의 전하. 자, 요거는 여러분, 이거는 무한히 넓은 도체 평면판 위에 면밀도 시그마의 전하가 분포되어 있는 경우 전력선은 면의 수직으로 나와 평행을 발사. 이 전개의 세기, 이를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냥 평면판, 요게 무한히 넓은 도체 평면판일 때, 요거는 여기 있어요. 요게 그냥 평면판. 그냥 여기 딱 요렇게 평면, 그냥 평면 있잖아요. 그냥 평면은 이쪽으로만 발산을 해요. 그러면은 시그마 분의 엡실론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자꾸 밖에서 근데 이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공중에 떠 있는 애죠.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2로 나눠줘야 돼. 외워야 됩니다. 그냥 평면판은 엡실론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된 거는 2 엡실론 제로 분의 시그마. 외워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kV로 충전된 어떤 콘덴서의 정전 에너지가 1일 때 이 콘덴서의 크기는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이거는 보세요. 콘덴서에 저장된 정전 에너지는 2분의 1 CV 제곱이에요. 2분의 1 CV 제곱. 그러면 이거 비슷한 거 있죠.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 인덕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Li 제곱.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에다가 그랬는데 이 정전 에너지가 1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아까 이 단위가 중요해요. 줄이라고 돼 있으면 이 식을 갖고 와야 돼. 근데 줄 퍼 메타 3승은 아까 B 2분의 1 뭐 B 제곱 뭐 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분의 1 뮤 H 같은 뭐 이런 거 제곱. 줄 퍼 메타 나오면 요거를 해야 되고, 이렇게 줄이 나오면은 2분의 1 CV나 2분의 1 LI 제곱 요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이랬을 때 정전 에너지가 1이었다. 그러면 얼마겠어요? 이 볼트가 1이니까 1의 제곱이니까 여기 2가 돼야 1이 다 약분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래서 2 마이크로페럿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지름 2mm인 두 개의 무한히 긴 원통 도체가 중심 간격 2m로 진공 중에 평행하게 놓여 있을 때 1km당 정전 용량은 몇 마이크로페럿인가? 이거 여러분 아까 또 있습니다. 또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도 맞추기는 맞췄는데 사실은 그 공식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보고 풀었어요. 어쨌든 이제 외우면 되잖아요. 보고 푸시든 어쨌든 간에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무한히 긴 원통에 도체 중심 간격 2m, 지금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A가 2고 이 간격이 2m. 이건 2mm. 그래서 이 간격이 이제 D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됐어? 이 긴 요거는 여러분 제가 보는 거는 그 전기 부수기라고 전기 자기약 스피드 특강 요거 여기에서 이 자료도 내려봤고 이제 또 외우는데 도움이 됐었거든요. 요거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친구 기억나세요? 선전화 전개 특징 1차원에서만 활동한다고 그랬죠. 특징이 1차원에서만 활동하는 선전화 전개예요. 얘는 눈도 이렇게 생기고 그 전개임에도 불구하고 이빨이 하나 없어. 그리고 이것도 2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정전 용량 C도 여기에 파이 2밖에 안 남았어. 이빨 2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 반 있던 것도 없어졌어. 그냥 2개밖에 안 남았어요. 파이 2밖에 없고 그 대신에 밑에 lnA분의 D가 됩니다. lnA분의 D.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기 파이는 뭐야? 3.14 엡실론이 파이는 3.14 곱하기 8.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ln 2 곱하기 이게 밀리미터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2로 나눠줘 가지고 답은 4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나옵니다. 한번 해보세요. 맞췄습니다. 계산기 두드렸어요. 맞췄습니다. 자, 면적이 S이고 극간거리가 D인 평행판 콘덴서의 비유전율 엡실론 S의 유전체를 채울 때 정전용량 이것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면적이 이것도 외워야 돼요. 면적이 S고 D인 요거의 정전용량은 엡실론 D분의 S예요. 엡실론 이거는 S분의 D. 이거 아까 그거는 뭐였죠? 아까 요번에는 요런 문제가 거의 공식 문제이긴 한데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서 전개의 색이 E는 뭐였죠? 전개의 색이 E는 시그마를 엡실론으로 나눈 거였죠. 전개의 색이 E는 시그마를 엡실론으로 나눈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거꾸로 된다 그랬죠. 시그마를 엡실론으로 나누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우리 엡실론은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엡실론 위로 올라와. 여기 엡실론이니까. 어디니? 엡실론 올라와. 그리고 면적을 곱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리로 나누어야 돼요. 이 두 평행판 사이 거리 이거니까 면적은 곱해주고 엡실론 곱해주고 뒤로 나눠줘요. 공식입니다. 외우세요. 이유는 강의 들으세요. 이유는 설명 못해요. 자, 그 다음에 14번 그림과 같이 요거는 문제가 똑같아요. 문제 항상 똑같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그냥 요거 S, B, NDS를 고르시면 돼요. NDS. 뭔가 필요하는 우리가 뭐 필요해. 3인칭 단수의 S. 그 사람 그녀는 필요로 한다. 뭐를 공부가 필요해. 요거 필요해. 그녀는 바나나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녀는 바나나를 그냥 봐도 같지 않아요? 바나나를 필요로 한다. 3인칭 다수니까 S 붙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또 이거 나왔습니다. 진공 중의 반지름 50분의 1인 도체구 A와 내외 반지름이 25분의 1인 및 내외 반지름이라는 게 두께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거. 요 두께가 있고 요도 색깔이 있고. 그래서 요게 50분의 1.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가 25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서 끝까지가 20분의 1입니다. 이 도체구 B를 동심으로 놓고 도체구 A에 Q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의 전하를 대전시키고 도체구 B의 전하를 0으로 했을 때 도체구 A의 전위는 약 몇 볼트인가? 그럼 도체구 B의 전하를 0으로 했을 때 이거는 A의 전하를 대전시키고 A와 진공중 반지름인 도체구 A와 내외 반지름 여기 이 도체구 A의 전위는 전하를 0으로 했을 때 이건 뭐 접지를 시키면 뭐 이게 없어지고 접지를 안 시키면은 요식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접지를 안 시킨 거나 마찬가지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기만 B의 전위를 0으로 했을 때 여기 여기에 전위를 구하는 건데 우리 그 전위 구하는 공식 아시잖아요. 우리 친구 전위 요 친구 보세요. 이 친구 요 친구 여기 눈 하나 있죠. Q 그 다음에 4파이 엡실론 R에 R 하나죠. R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 R 자리에 이게 R이 반지름이잖아요. 근데 이 R 자리에 요게 있잖아요. 요게 그러니까 4파이 엡실론 Q 분의 Q 곱하기 R 자리 대신에 근데 이건 곱해주네요. 어쨌든 곱해줍니다. 그래서 R은 없어지고 R 자리 대신에 이걸 넣어줍니다. 뭐 어떻게 해갖고 이거를 그냥 곱해줘. R 자리에 오는 게 아니라 R은 없어지고 이걸 곱해주네요. R은 없어지고 이걸 곱해주네. 그래서 이렇게 4파이 엡실론 분의
Q 곱하기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인데 여기 이제 A분의 1이 분의 1이니까 50, 50분의 1분의 1이니까 50 마이너스 25 플러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그리고 4파이 입실로는 4파이 곱하기 8.85 곱하기 뭐 10의 마이너스 7승 이죠? 분의 Q는 뭐예요? Q는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 이죠? 그래서 요거는 45가 되네요. 45가 돼서 이렇게 약분해주면 답은 162가 나옵니다. 맞췄습니다. 계산기 두드려서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서 소식 FBIL 중 F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왼손 법칙 하면은 요거는 왼전, 오발 왼손은 전동기, 오른손은 발전기예요. 그래서 전동기 둘 중에 하나가 답이에요. 그리고 F는 전기자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외우세요. 이거는 전동기, 전기자, 가해지는 힘, 전기자에 가해지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 재료의 히스테리 곡선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이것은 히스테리 곡선은 자화의 경력과 관계없이 자속밀도는 일정하지 않죠. 자속밀도 일정하지 않아요. 자속밀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속밀도는 뭐가 일정하다는 건 아니 그게 답이야. 일정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회로에 I 암페어가 흐르고 있을 때 정사각형 중심에서 자개 우리 중심에서 자개의 색이 많이 했죠. 뭐였죠? 정삼각형일 때는 뭐였죠? 2분의 9 정사각형일 때는 2루트 2였죠. 그 다음에 정육각형일 때는 뭐였죠? 루트 3이었죠. 그 다음에 붙는 건 뭐예요? L파이, 초코파이 말고 L파이, 롯데파이 분의 I. 요거 나머지는 다 똑같이 붙죠? 요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그림과 같이 회로 C의 전류 I가 흐를 때 C의 미소 부분 DL에 의하여 거리가 R만큼 떨어진 P점에 자개의 색이 또 물었죠. 그러면 요런 모양 있잖아요. 요런 모양. IDL 뭐 요런 거 나오면은 그냥 사인 시타는 곱해주더라고요. IDL 사인 시타는 곱해줘. 그리고 그냥 이거는 찍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4파이 R 제곱으로 나눴나 보다 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뭐 뷰 샤바르의 법칙인가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류에 의한 자개의 크기. 전류에 의한 자개의 크기. 뭐 넓이 같은 걸로 나눠줬겠죠.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IDL 요거는 4파이 R의 제곱입니다. R의 제곱. 자, 그 다음에 그리고 R의 제곱이 3개니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3번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균일하게 원형, 이건 찍은 건데 맞았어요. 균일하게 원형 단면에 흐르는 전류 I에 의한 반지름 A, 길이 L, B2자의 뮤 SE 원통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는 몇 H인가? 이거는 Li는 8파이 분의 뮤 L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식은 모르는 식이어가지고 대충 찍었습니다. 자, 원통 도체 내부의 인덕턴스는 외우세요.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은가요? 아, 요게 L이고, 그죠? 요게 A고. 자, Li는 8파이분의 뮤L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뮤L을 8파이로 나눈 것입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하려면, 일단 안녕.